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디지털 트렌드 2024입니다. 이 책은 2023년 10월에 출간되어 현재 경제 경영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책들의 정원, 저자는 김지혜님입니다. 이 책은 역대 최고의 불황이 예고된 2024 대한민국의 실정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저자는 유일한 성장 동력은 디지털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OECD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전 세계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계속되는 수출 부진, 고금리, 고물가 상황 등을 반영해 한국 경제에 대해 한층 더 어두워진 전망을 내놓으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 경제의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딜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2024년에도 한국의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 예상되는 지금, 저자는 디지털 산업에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IT 분야 리서치 기업인 가트너의 부사장인 존 데이비드 러블록은 거시경제의 역풍에도 디지털 혁신은 둔화되지 않았으며 2023년 많은 국가에서 GDP 성장률의 정체와 높은 인플레이션이 예측되는 가운데 IT 지출은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2024년 불황의 시대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던 디지털 산업의 저력이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게 될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핵심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2024년 세계 트렌드와 이슈가 궁금하신 분들께 안목과 지혜를 주는 멋진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2024년을 뜨겁게 달굴 이슈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기술이 곧 경제인 시대가 왔다.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로 제조업의 성장 한계가 뚜렷해진 가운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유일한 동력은 디지털뿐. 챗 GPT, 상온 초전도체에 이어 2024년을 뜨겁게 달굴 이슈는 무엇인가? 세계를 뒤덮은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 투자 의지가 높다. 새로 개발된 기술들이 기존 산업에 실제로 도입되고 접목하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어 디지털 전환 기업으로의 변신과 혁신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전년도 디지털 트렌드 2023에서 주요 키워드로 언급되었던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메타버스,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 등 신기술들의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크게 발휘되며 주력 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의 접목과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내년의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지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싶다며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과 가치가 창출되는 디지털 산업을 통해 도약과 성공의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 트렌드 10. 삼성과 애플의 새로운 격전지. 스마트 웨어러블 경쟁이 시작되다. 웨어러블 기기는 착용하는 위치에 따라 핵심 기능이 다르지만 신체와 밀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헬스케어라는 본질적 기능은 항상 유지한다. 신체에 착용해 사용자의 혈당, 혈압, 체온, 호흡 빈도수 등 지표를 수시로 수집, 측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국내 웨어러블 기기 시장은 2025년 1,515만 대로 예상되며 연평균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역시 스마트 웨어러블의 빠른 보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에 더욱 신경 쓰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웨어러블 기기는 유형에 따라 휴대형, 부착형, 이식, 복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휴대형은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밴드, 이어웨어, 스마트 안경 등의 제품이며 부착형은 피부에 붙이는 패치나 옷이나 신발 같은 우리 형태의 디바이스다. 이식, 복용형은 직접 신체에 이식하거나 알약, 스마트 타투, 임플란트 방식의 물체를 말한다. 스마트 웨어러블 중에서도 무선 이어폰으로 자리매김한 이어웨어는 주변 소음을 차단해주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 성장에 힘입어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에는 헬스 코치, 스마트 어시스턴트 등의 새로운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마트워치로 자리매김한 웨어러블은 활용성에 힘입어 성장세가 높다.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모니터링 워치 등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워치들이 선보이고 있다. 스마트 웨어러블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빅데이터, AI 기술이 결합돼 더 큰 시장을 창출해내고 있는데 특히 의료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로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티맥과 같은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자동차 보험과 결합해서 높은 운행 점수를 받을 경우 운전자의 보험료가 저렴해지듯이 사용자의 신체 정보가 병원, 보험 데이터 등과 결합돼 새로운 부가 서비스들을 창출해낼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아울러 기존의 치료 방식처럼 발병 뒤 사후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수집한 사용자의 신체 정보를 통해 질병 예방, 예측 및 개인 맞춤형 참여 중심으로 성장할 여지도 크다. 스마트워치 2015년 4월 애플워치가 처음 출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다. 가격이 40만 원이나 됐음에도 배터리가 하루를 채 버티기 어려웠고 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많지 않아서다. 무엇보다 스마트폰이 하루가 멀다 하고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액정 크기가 작은 스마트워치가 설 자리는 없어 보였다.
출시 직후 애플워치를 구입하느니 10만원짜리 시계 4개를 사서 쓰겠다는 조롱까지 나왔다. 10년 남짓 지난 현재, 이제는 클래식한 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보다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는 사람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2019년 애플워치 판매량은 약 3천만 대, 같은 해 스위스 시계 브랜드의 전체 판매량 약 2천만 대를 제친 기록이다. 2021년에는 전 세계 애플워치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새로운 디지털 디바이스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덕분에 삼성전자, 인도 파이어볼트, 중국 화웨이 등 경쟁사도 스마트워치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 성장세가 주춤한 가운데 스마트워치 시장은 더 커지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2023년 웨어러블 기기 출하량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5억 410만 대로 예측됐다. 내년부터 웨어러블 출하량은 연평균 5% 증가해 2027년 6억 2,94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2022년 판매량 기준 웨어러블 기기 1위는 무선 이어폰이며 2위는 스마트워치, 3위는 스마트 손목 밴드였다. 이어폰 기능 외에 아직까지는 큰 의미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무선 이어폰을 제외하고 스마트 손목 밴드가 유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마트워치가 사실상 웨어러블 기기 시장의 선두주자인 것이다. 스마트워치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고가 제품과 스마트 손목 밴드 위주의 저가 제품으로 나뉘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가 제품은 유명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에 현재보다 고급화를 더 추진하며 파이를 더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손목 밴드를 스마트워치로 교체하는 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기본 스마트워치를 고가 브랜드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전기차가 테슬라라는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산업의 지형도를 바꿔놓자 100년 넘은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기차로 몰려갔듯 명품 브랜드들의 스마트워치 참여가 열리게 되며 그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스마트링. 최근 명품 브랜드 구찌가 MZ세대향 서비스들을 많이 내놓고 있다. 제페토 같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구찌 디지털 굿즈를 판매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다. 그 중에서도 2022년 핀란드 헬스케어 기업 오우라와 협업해 스마트링을 출시한 시점이 눈에 띈다. 해당 스마트링은 활동량, 수면 패턴, 체온, 심박수 등을 측정해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주는 기본적인 건강관리 기능을 지원하며 이를 바탕으로 건강 정보를 체크할 수 있다. 구찌의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이 다소 뜬금없어 보이지만 오우라는 3세대 제품까지 내놓은 나름 견실한 기업이다. 오우라 스마트링은 2022년 초까지 누적 판매량 100만 대를 기록했다. 2020년 미국 한 대학 연구팀은
오후라로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증상 발현 전 알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내놓아 주목받기도 했으며 미국 프로농구협회는 선수들의 신체 모니터링을 위해 오우라 2,000개를 구입하기도 했다. 2시간 충전하면 일주일가량 사용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도 높아졌다. 이러한 디지털 디바이스의 새로운 전장은 손목 위에서 손가락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손가락 반지처럼 착용하는 스마트링 얘기다. 스마트링은 앞서 살펴본 건강관리 디바이스 오우라, 결제 서비스 및 스마트키로 사용할 수 있는 커브, 전화 통화가 가능한 오리, AI 비서 알렉사가 탑재된 아마존 에코 루프 등으로 구현되고 있다. 물론 해당 제품들은 일부 디지털 디바이스 마니아의 관심만 불러일으켰을 뿐 시장에서 이렇다 할 소구력을 발휘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런 와중에 스마트워치로 웨어러블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가 스마트링 관련 상표권을 잇따라 출원해 관심이 쏠린다. 애플은 올해 4월 11일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애플링과 관련한 특허를 받았는데 이는 손가락을 활용한 제스처나 애플 펜슬을 통해 기기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다. 현재 이렇다 할 사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애플 매니아들을 위한 PC,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애플 세계관에서의 확장을 축축해 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그에 앞서 올해 2월 한국특허청에 갤럭시리스 상표권을 등록했다. 이어 7월에는 갤럭시 펄스, 갤럭시 리듬 등 헬스케어 서비스를 염두에 둔 상표권을 출원했다. 삼성전자의 전략은 애플과는 조금은 달라 보인다. 스마트링에 탑재한 광연료 측정 센서, 심전도 센서를 통한 심박수와 혈압 측정 등에서 볼 수 있듯 헬스케어 기능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 애플과 삼성은 자사기기 간 연결성 강화로 여타 기업들이 선보여왔던 스마트링 차별성을 내세울 전망이다. 아예 생소한 IT 플랫폼이 아닌 스마트워치처럼 기존 스마트폰 시장에 기댈 수 있다는 점에서 보급 속도를 늘리는 것이다. 기술력과 원가 절감을 통해 100만 원 미만의 가격대로 대중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혼합현실, 디바이스 시장이 다시 달아오는 점도 스마트워치 호재다. 스마트링은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연동한 입력 장치 및 컨트롤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를 들어 VR, AR, 헤드셋을 착용한 사용자가 스마트링을 낀 손가락으로 시스템을 작동하고 통제하는 식이다.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디지털 혁신이 또 다른 IT와 만나 의외의 파급력을 낼지 모른다. 또한 최근 강력 범죄들이 판치면서 여성 긴급 안전을 강조하는 특화 기능으로서 활용될 여지도 크다. 여기에 결제 기능까지 탑재된다면 사용이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손가락 움직임을 감지해 글씨를 쓰거나 주변 IoT 기기의 입력 수단으로 사용하는 컨트롤러의 기능도 기대된다. 작은 배터리 용량으로 인한 사용 시간의 제약이 이슈이고 출시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내년 본격 출시가 된다면
시장의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글라스. 1980년대 만들어진 일본 만화 드래곤볼에 나오는 캐릭터 베지터가 쓴 글라스. 그 글라스는 안경처럼 쓰이면서도 상대방의 신체를 분석해 전투력, 체력 등을 지표로 보여준다.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는 안경 하나로 현실 세계의 여러 콘텐츠와 정보를 확인한다. 달려오는 차의 속도, 현재 신체 산소 농도, 도로교통 정보 등이 안경에 투시된다. 만화, 영화 속에서만 가능할 것 같던 스마트 글라스는 스마트폰 이후 차세대 주요 플랫폼으로 일컬어지며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 글라스는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각종 디지털 콘텐츠와 정보를 투사에 함께 볼 수 있도록 한 웨어러블 기기다. 흔히 투명한 렌즈 위에 증강현실 콘텐츠를 구현해 AR 글라스로도 불린다. 안경 쓰듯 쓰고 있으면서 외국어 원서를 비추면 바로 액정에서 번역을 해준다든지 목적지로 향하는 길을 눈앞에 나타나게 해주는 식이다. 현재는 스마트 글라스 제작 비용 탓에 기업과 산업, 의료, 군사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장에서 복잡한 업무 과정을 어렵게 외울 필요 없이 눈앞에 가상으로 시연되는 영상으로 업무를 정확하고 빠르게 익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스마트 글라스의 장점은 명확하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처럼 손으로 기기를 들고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덕분에 작업 현장에서 휴대폰이나 무전기가 아닌 스마트 글라스로 관제실과 소통할 수 있다. 작업자가 보고 있는 환경을 관리자에게 공유할 수 있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점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스마트 글라스는 2012년 구글이 구글 글라스라는 이름의 프로토타입을 첫 공개했다. 비싼 가격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으로 출시를 취소했다가 2022년 5월 AR 글라스를 다시 선보였다. 애플은 스마트폰 혁신에 버금가는 차세대 플랫폼을 스마트 안경으로 꼽으며 2010년 중후반부터 개발해왔다. 스마트 안경만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사진을 찍는 등 스마트폰을 대체할 일상 전자기기를 구현할 것이라는 포부였다. 애플은 스마트 안경을 2025년까지 선보이기로 했다. 애초에 2023년까지 만들어내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안경에 보다 많은 기능을 탑재시키기 위한 부품 경량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에 보급된 크고 무거운 가상현실 VR 헤드셋과 달리 스마트 안경은 실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부품칩과 배터리를 초경량화가 필수다. 그만큼 생산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배터리 가용 시간부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해소하는 과제도 있다. 때문에 애플은 당분간은 가상 증강현실 헤드셋 출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를 공개했으며 2024년 공식 출시를 앞두고 2세대 비전 프로 개발에 착수했다. 삼성전자도 이 시장에
태핑 중이다. 구글, 퀄컴과 함께 XR 기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 XR 기기는 퀄컴 칩세트와 구글 운영체제를 탑재한다는 점 외에 세부 사항이 베일에 쌓여 있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2024년 2월 MWC 2023에서 XR 기기에 대해 제품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새로운 12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연말 모임도 많고 한 해 마무리할 일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길 바랄게요. 저는 여기서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